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이 그 백로죠? 예. 백로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서 가을이 무턱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전북 건축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북 건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노래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정해하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기현 전라북도 예총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시 의장으로 계시는 김성범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으로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시인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용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계시는 유명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과장으로 계시는 이승봉님 모셨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지회 회장님이신 이성엽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시 건축사협회 지회장으로 계신 한병진님 모셨습니다. 멀리 같이 전주시 건축사회 회장으로 계신 김남준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따 토론과 발표할 때 다시 소개해 올리는 걸로 하시고 이상으로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축가 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윤남규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건축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한구입니다. 50일의 전라예술제를 맞이해서 저희 건축가협회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축 포럼과 건축 작품전 그리고 건축 사진전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간은 건축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들 그리고 남원 건축사 여러분들 그리고 전주에서 오신 건축사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 포럼은 지금 전라예술제가 각 지방을 지금 돌면서 전라예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포럼에서는 그 주제를 각 지역 건축에 있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쭉 건축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남원에서 진행하는 이 건축 포럼은 남원 건축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 주제로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나서 저기 서남대에 계시는 박창선 교수님 자장으로 해가지고 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이와 같은 포럼과 건축 작품전 그리고 그 건축 사진전은 남원의 건축문화재 해가지고 남원 군내에서 문화재청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한 30여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환이 남원 건축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될 수 있고 남원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럼이 끝난 다음에도 저 밑에 사랑의 광장에서 건축 작품전하고 건축 사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사오니 시간 있는 대로 많은 참관, 구경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와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소개를 빼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건축가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건축사 최준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자 발표. 죄송합니다. 제 소개론이라고 또 축사를 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축사는 선기현 전북 예총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기현입니다. 먼저 이제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해온 반백년 치솟는 전북 예술인데요. 지금 이제 50년 작년 이제 넘어서 작년에는 이제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남원에서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김 의장님 오셨지만은 조금 이 예술제라고 하지만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야제가 열리는데도 폭죽 같은 경우도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좀 가는데 태풍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 많이 안정을 되찾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건축협회하고 저희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인연이랄까요? 지금 아까 맨 뒤에 오신 우리 유은교 교수님이 이제 제가 미술협회장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모시게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윤항우 교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 미술인들도 나름대로 끼가 있고 좀 유형적으로 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는데 우리 건축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멋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거든요. 이 그림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이제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제가 이제 혼날 수도 있지만은 건축의 그런 질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종합예술이고 이 시공을 초월하고 3차원점, 4차원점, 5차원점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틀어서 잡아갖고 가는 것이 저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속에 영화도 있고 연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사진도 있고 미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집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총 그러면 식기협회가 있거든요. 식기협회 예술제 첫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빵빠레만 안 올렸지 건축 포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건축협회가 우리 예술인 우리 예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지역 남원에 대한 건축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가시는데요. 오늘 학생분들도 계시고 관계자분들 좀 의미 있는 시간 좀 가지셔서 좋은 오늘 포럼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의사 일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축사를 해주신 김성범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참선 매우 의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칙에 방금 설기현 우리 협회장님 말씀대로 세계에서 지금 이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번 3공화국 때 60년대에는 중화공에서 전기, 화, 기계 그런 부분들이 앞장서서 했는데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인기 있고 우리 형성하는 것은 우리 국가나 또 세계적으로 제 건축이 아닌가. 이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사랑의 도시 남원을 방문해 주신 우리 건축가 협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원시의 김성범 의장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제51회 전라예술제 건축포럼 및 건축작품전 시의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북 건축가협회 윤항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문화 잠재력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아 가장 지역적인 전통예술은 세계 속의 문화예술이 되며 국가와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역시 삶의 공간이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예술의 개념까지 확대되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원의 건축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남원 지역의 건축물을 재조명하고 남원 건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건축 포럼이 애양의 고장 남원에서 개최하게 되면 더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우리 남원이 전통예술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데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예술문화가 주는 기쁨과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51회 전라예술제 건축포럼 작품 전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축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토일대과장 이승보입니다. 먼저 제51회 전라예술제를 맞이하여 남원의 건축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2년 전국 건축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남원시의회 김성한 의장님을 비롯한 이웅교 교수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북 건축가의 윤왕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 세기와 디자인 경쟁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 환경의 품격은 바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주민의 기본적 생활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건을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며 장차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 공공성을 지녔다고 봅니다. 건축은 또한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는 등 그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져가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질 높고 매력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삶의 공간으로 탄생시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근본 포럼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고유 문화가 생활 속의 예술로 승화 발전되어 국가의 품격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북 건축가의 윤왕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예, 축사를 해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및 토론을 우리 박찬선 교수님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51회 전라예술제 일환으로 전북 건축 포럼이 해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남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 건축이 어제를 그 문화재 측면에서 본 남원 건축을 전북대학교 남희경 교수님께서 원래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남희경 교수님 오늘 새벽에 조달청 심의위원으로 되셔가지고 지금 심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남 교수님께 박사학위를 받고 똑같은 문화재 쪽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진수 박사님, 전북대학 개명교수인데 김진수 박사님이 대신 첫 머리를 열겠습니다. 남원의 전통 주거 건축에 대해서 발표를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남희경 교수님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전통 주거 건축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소리를 좀 잘 조절해 봐. 소리가 잘 마이크 소리 좀 키우더라고. 됐어요. 제가 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머릿말 그리고 전라도 전통 주거 건축, 남원의 전통 주거 건축 그리고 과제 매진말을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남원은 전통 문화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남원은 역사 문화 도시고요. 전통 주거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라 문화권이고 가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통주거 건축에서 일반적인 민가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민가는 옛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주택, 그래서 민속주택이란 말도 개념할 수 있고, 또한 토속건축, 그래서 산업사회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에 대해서 토속건축이란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통틀어서 민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형택이 중부형, 남부형, 관서형, 관북형으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또한 장보응은 두 가지의 이론을 냈는데 산지형과 평야형 그리고 도서민가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보응은 다음 연구에서 단열형과 복열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열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용마루 밑에 하나의 방으로 쭉 나란히 되어 있는 것을 단열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장보응의 그 연구를 보면 처음에 평야형, 산지형, 도서 민가형을 구분하고 있는 구분은 이런 모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것처럼 남원 이쪽으로까지 오지 않고 우주나 장수 쪽으로만 해서 산지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쪽을 위주로 해서 산지형이고,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김광원 씨는 평야형, 산간 그리고 섬이라고 이렇게 나눴고요. 또한 민속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류 주거 그리고 중류, 서민의 주거로 이라고 하는 주거의 유형을 따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곡선형, 북방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부 남부에 있는 그런 주거의 형태, 그리고 큰 도회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거 형태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놓고 있습니다. 김정기는 북부, 서부, 서울, 중구, 남부, 제주도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양통집, 겹집, 고분잣집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기존에 6번까지의 교수님들의 어떤 지역적인 것으로 주로 많이 나눠놨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건축 구조적인 공간의 구성처럼 단열형 이렇게 했던 것처럼 호집을 말합니다. 하나의 용마루 밑에 방이 하나만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양통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들보 밑에 아까 말씀드린 복열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로 방이 두 개로 쪼개져서 용마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벽이 서고 합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틀어서 겹집으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잣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역자나 니은자 그리고 디귿자 이런 식으로 고분 것을 고분잣집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신종철은 북부, 남부, 서부, 제주, 중부,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의 기상을 살펴보면요. 전라북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부 산악형하고 서부 평야지대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그 주거의 주거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봤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북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산간형의 어떤 평면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지방의 기상을 살펴보면 산간지방은 기온이 해안과 산간지방형으로 크게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평야지방형입니다. 그래서 2-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정면 2칸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3-1인데 정면 3칸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칸집으로 된 것은 일반적인 구성, 평야지대에서는 이런 식의 구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3칸의 또 다른 유형들입니다. 이렇게 다 좀 꽃집의 형태, 꽃집에서 약간 팻마루가 살짝 마을 앞에 흐르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새로 보수한다든지 새로 꾸민다든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을 옆으로 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있는 새로 지은 집들입니다. 그냥 뭐 서로 봐줄만 하다 정도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스레트나 그 칼라 방판이 아닌 것이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상간 형태의 공간 구성이나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미음자형에 가까운 그런 구성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축과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존 방향 설정, 어떤 변용 시에 조화되어질 수 있게 변용시킬 수 있는, 아까 그 화장실 개요소에 했던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름대로 좀 많이 다듬어진 상태로 옛 것의 어떤 맛이 살아있는 상태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민 참여 방안, 이벤트 기획 방향을 나름대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는 뭐 잠깐 하루 와서 그냥 뭔가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즐기고 뭐 어떤 전통 놀이나 하고 끝나는 어떤 그런 방향이었는데 또 아니면 어떤 뭐 고택 체험해서 이렇게 숙박만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나가세 가옥과 같이 어떤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나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획 방향에 대한 제고와 재설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및 보건 노력, 제가 아까 덕칠이 초가를 말씀드릴 때 그 초가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셋집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왕이면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어떤 지정돼야 될 건 지정되고 투자해야 될 건 투자해서 관리하고 그걸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생산해내서 나름대로 문화재도 보존 잘 되고 또 문화의 어떤 가치도 우리가 이어받고 라고 하는 좋은 문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에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남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남원에 유형문화재가 115개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정읍인데 68개가 있는데 남원이 이토록 많은 문화재, 가옥, 전통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일본에서처럼 잘 보존되고 또 활용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우리 남원에서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실무를 하고 있고 필드에서 애쓰고 있는 그 아키엔 건축 설계사무소의 노현희 건축가님이 남원 건축의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원 건축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원에서 현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노현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주재하면서 발표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 필드에서 일하기 때문에 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한 가지하고 또 남원의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접하기 쉬운 그런 범주 안에서만 이렇게 검토가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럼을 처음 진행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는 하는데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너무 딱딱할까봐. 근데 제가 이제 제안을 받고 덜컥 예스를 했습니다. 예스를 해놓고 사무실 일은 많고 하면서 자료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저희 남편이 옆에서 하는 말이 제발 무턱대고 예해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꾸로 제가 예하지 않으면 이 행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아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봅니다. 평면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또 기능에 따른 분류가 많겠지만 거의 저희가 육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인면을 가지고 주요 공간을 4군데 정도로 분석을 해서 현재 이 주변의 건축물들의 문제점들이 뭐고 앞으로 이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가지 주변은 바로 구도심 주변, 광활원 주변, 시청 주변, 신도심 주변이 되겠습니다. 구도심이라는 표현과 신도심의 이 분류도 극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춰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의 위치입니다. 현재 이 전락도에 보면 지금 이쪽에 위치한 곳이 저희 남원이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공사진으로 보면 저희 이 요촌수를 주변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도룡산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전체를 얘기 드리기는 시간도 짧고 해서 간략하게 이 지금 시내 중심으로 시내 중심의 구도심 주변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 남원의 명소인 광활원 주변, 그리고 남원의 관공서 역할을 하고 있는 남원시청 주변,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남원 시내 전경입니다. 남원은 지금 여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분도 계시겠지만 남원 지역의 인구가 10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도 없고 또 여기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물의 형태가 도시에 뭐 테크놀리지한 빌딩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고층화된 건물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건물들이 형성하고 있고요. 제일 남원에 정책하신 분들이 한 발 늦으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불허를 해줄 방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고도지구를 설정을 해서 층수 제한을 해놨는데 저희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현대아파트가 이 지역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롱 하이츠 아파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지금 남원 지역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저는 건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뒷북 행정으로 한 게 전체적으로 고도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지역에는 10층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이 주변의 낡은 지역을 사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 층수 제한에 걸려서 아파트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게 저희 현실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상가가 저희가 보통 4층에서 5층이 최고층이고요. 거의 3층, 2층 그렇습니다. 남원이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가 2000년 이후에 아까 신도심이라고 됐던 도통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상가들이 형성이 되고 상권이 옮겨가니까 이쪽에 그 도심에 계신 상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발을 하자 그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민선 시장님께서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루미나리를 설치해주겠다.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남원의 중심부에는 거의 고층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요천변에 있는 죽항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를 지금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도 거기 막 민원 탄원서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도 제한 때문에 거의 포기한 상태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어제도 봤고 지금 현실도 봤는데 남원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남원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사람대학교 건축학부에 계시는 박준수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대학교 건축학 교수 박준수입니다. 미래라고 이런 게 그렇고요. 내일을 바라다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 오늘에 서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앞에서 발표하신 그 노영희 건축사님하고 제가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게 겹친다기보다 사진들이 여기도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혼자 속으로 씩 웃었어요.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생각하는 시점은 오늘이고 현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미래, 내일 이거 사실 참 막막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어를 빼고 방향으로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바라다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한번 찾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건축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이
몇 년 후 미래의 사용자들이 직접 생활하고 살아가는 현재의 것이다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나오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 이게. 뭐 관점에 대한 차이이긴 하지만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주셨는데 일단 보려면 남원시 전 그다음 또 이제 전경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과연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서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그럴듯한 뭐 아주 멋진 건물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잔잔한 느낌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각자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원의 전경 사진이고요. 남원 건축의 방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의 미래, 수없이 많은 장기 발전 계획안을 마련을 합니다. 도시적인 또는 건축적인 뭐 그런 부분에서요. 그동안에 그 많은 자료들 속에서 남원시가 가야 할 방향은 수없이 계속 제시가 되어 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척도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는 문화와 예술에서 사실은 아까 뭐 문화 유형 자료나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은 어느 시도보다도 많이 앞서 풍부한 문화적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제대로 잘 엮어지지가 않아 있어요. 무형적인 것도 사실은 그것들이 어디에 담아지느냐, 유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광활루원을 바라다 보는 그 시각 이외에는 남한을 바라다 볼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도 그렇고 정책, 저는 반대로 이제는 그러면 광활루원에서 좀 눈을 띄고, 물론 광활루라는 그 역사적인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은 광활루원과 연계되어 가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이 무엇인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문화 예술적인 요소가 되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또는 남원을 나타내고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72년도에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 18만 6천 몇백 명 가지고 19만 명까지 올라갔다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노고주 수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10만 명이 이제,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 주택 지역을 이제 정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주택 개선이 돼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각 하나 한 점씩쯤인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에서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관 정비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색깔을 좀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남원시 담장, 그다음에 수목, 그다음에 형태적인 것, 그리고 재료, 색채, 이런 어떤 통일감, 방향성의 제시가 이런 것들이 돼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여기가 어딘가 아세요? 어디냐면 광활루원 바로 뒷문에서 한 10시 방향쯤에 보면 이 건물들이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습니다. 남원이 관광도시예요. 그렇죠?
광활론을 바라보.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에 당선해가지고 이것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아까 말씀 지리산 둘레길이라든가 허브베일이라든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원에 맞는 도대체 건축 문화를 어떻게 정립돼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현희 건축사님도 이야기했고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건축 다시 말하면은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에 있는 구게라면 미술 같은 경우는 프랑케르가 설계한 그 건축물 보면은 그 건축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 차원의 상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남원도 중소도시지만 그런 관광 차원, 광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없는 건축물이 북촌이라든가 서촌이라든가 인사동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북촌 개발 계획, 그다음 인사동 개발 계획이 가장 조그만 것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문제에서 시작하면 주거지 재생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도시 경관이 사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서울의 북촌이라든가 인사동이나 이런 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남원시에서 광활로 주변에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큰 계획을 지어진 집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집, 조그마한 집 재생부터 시작되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문화가 건축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통과 현재가 어울리는 공간.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 객석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우리 발제하신 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듣도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역에서 뛰고 있는 건축사 김동건입니다. 먼저 지금 50일에 전라예술제를 남원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준비해 주시라고 윤환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 지역 특히 그 건축을 이렇게 관심 있게 해주신 우리 앞에 프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그 산업대학교 두 교수님들 특히 더 신경 써주시라 믿습니다만 저는 그 접근을 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래 남원이 고향이고 태생이 남원입니다. 남원 떠나들 못 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남원이라는 그 도시가 그 어느 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적 그 특성이 있어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무학대사가 서울을 그 한양 천도를 해서 만들듯이 남원도 배산 임수가 되어져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풍수지리적으로 전형적인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엄청 그 역사적인 그 역사와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도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접근을 이렇게 좀 2가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역사와 문화적인 도시 측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측면 이걸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원이 그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만복사 물론 아까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참 얘기거리가 많은 우리 남원입니다. 특히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가 가장 많은 경주 그 다음이 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송영기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 발전 방향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그 발전 방향을 또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남원 예를 들면 전통 주택을 집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교가 있거든요. 남원 향교가. 그래서 그 주변이라든가 또 그리고 광활로나 이 양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와 역사적인 또 이 역사적인 것은 그 지금 뭐 실상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금 사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적 측면은 세부 사항들은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자체가 앞으로는 그 집단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형태로 모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구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서 뭔가를 좀 새롭게 창출해지는 그런 집단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꼭 지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가 또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제일 먼저 우리 노현희 건축사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주거 그 가로 형태에 제외되는 그런 간판이라는 것들이 지금 일부는 시청 주변에는 시청로 주변에는 거의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구역에 그 제외되는 그런 간판들부터 먼저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면서 이런 것도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간 저는 특히 박찬선 교수님이나 박준수 교수님이 남원 지역에서 계신 또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가지고 남원 지역을 좀 앞으로 미래를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실은 아까 스토리텔링 우리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원이 참 많아요. 춘향전이 있고 그 다음에 흥부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방방세전이 있고 이게 지금 전부 다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영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지금 자본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시에서 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적 측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선 것보다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아담한 도시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또 박준수 교수님 더 합니다. 주제가 좀 한옥 쪽으로 자꾸 틀어져 가려고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요. 또 저 질문 있으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회장님. 저기 노현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해당되는데요. 실은 전통 한옥이라는 것 주제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 토론해도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통 한옥인지 그 명제 하나만 가지고도 날새고 토론해도 될 거예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에 약 721채인가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작했을 때 전통 한옥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채 안 됐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한옥들이 전부 전통 한옥이냐? 근데 우리는 한옥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전주에서 한옥마을 개발하는 자체가 지금 같은 한옥마을 구성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한옥마을을 가꾸자는 거였지 지금 많이 바뀌어졌죠. 장사치들 엄청나게 들어있고 지금 그 지어지고 있다는 한옥들 전부 무슨 음식점 무슨 점 해가지고 들어서고 있는데 처음에 전주에서 그 개발한 한옥마을은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밀린 거죠.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원에서 개발한다는 한옥마을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주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은 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마을 조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남원에서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시청 관계자들이 계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은 우리 여기 필드에 계신 우리 김혁태 소장님이라든가 김동목 소장님, 노현희 소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그 남원시 건축사협회 이름으로 시청에 공문을 아까 유 교수님 말씀 공문을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50일에 전라예술제1환 전북 건축 포럼 남원의 건축 어제 오늘 내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